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김희욱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신지은 외신캐스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2012년 마지막 한 주가 어느덧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놓은 플랜 B를 기억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플랜 B인데요. 공화당은 원래 모든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과의 협상이 힘들어지니까 차선책을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하원에서도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좋았음에도 미국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좀 더 자세히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 통해서 마감 브리핑 확인하시죠. 네, 공화당 내에서조차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주식시장을 실망시키기에 사실 충분했습니다. 올해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지만 정말 이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강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장 후반 낙폭이 줄었다는 점이 작은 위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증시 하락률이 1% 미만이었는데요. 이 플랜 B의 표결 연기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MP 증권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합의가 없다고 해서 크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란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이 300포인트, 400포인트 빠진다면 이건 정말 문제이고 1월 중순까지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걱정을 좀 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날 금융주가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4가지 파생 상품의 동시 만기일의 영향으로 변동성도 컸습니다. 경제 지표는 대체로 좋았는데요. 소비는 3년 내 최고치로 올랐고 또 기업 투자도 늘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리서치인모션이 급락세를 보였던 하루입니다. 네, 가디언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슈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 큰 틀에서는 여전히 재정절벽의 이슈를 빼놓고는 미국 증시를 설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날 시장을 걱정하게 했던 재정절벽 이슈, 가디언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플랜 B의 표결에 연기가 몇 가지 질문을 남겼다라고 가디언지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과연 재정절벽 협상이 있을 수 있는가? 둘째는 대통령이 베이너 하원 의장 대신 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번 표결 연기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의장직을 내려놓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내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요.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표결이 연기된 후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표결의 연기가 리더십 부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99.81%의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는 했지만 나의 리더십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공화당 내에서 세금을 올리는 데 대한 비난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10만이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10만이 알 수 있을까요? 이 가디언지는 베이너의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었던 건 하원 의장의 사퇴 시기는 아니지만 베이너 하원 의장의 리더십의 위기는 분명히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백악관 입장에서도 베이너 하원 의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건 협상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네, 하원 내에서조차 의견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베이너 의장은 사실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던 때에도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표결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또 한 번 흠집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치 매코넬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베이너 의장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그가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부시 시대 세금 감면 연장을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세제 개혁을 위한 시간을 좀 더 갖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절벽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떠들썩한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안을 챙기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피해가 실제로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월 1일부터 우유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1949년 농업법을 제정해서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유제품을 정부가 사서 우유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지난 여름 만료되고 아직 새 법안을 찾지 못했는데요. 처음 약속을 했던 것이 만일 법안이 만료됐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949년 법을 따르자는 것인데, 이 안에 따르면 정부가 우유를 현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우유를 사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득을 보는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유제품 구입을 줄이고 오히려 우유의 대체 상품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는 재정절벽 합의 문제,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세계가 재정절벽 혼란에 겁에 질렸다라고 CNN 머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정절벽이라는 단어가 강남스타일 그리고 유로겟돈과 함께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2012년 올해의 단어로 꼽히기도 했다는데요. 이 내년에는 이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하는 CNN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재정절벽 이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재정절벽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일본은행인 노무라증권은 1월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0대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바마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얼른 앉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1월 아주 강한 부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독일의 디벨트지는 베이너가 플랜 B를 내놓고 표결을 연기하기까지 한 하원 의장에게도 타격이겠지만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이슈를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기 때문에 누구랑 협상을 해야 할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바마에게는 승리, 베이너에게는 부끄러움, 미국인들에게는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블룸버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 1월 정크 등급의 그리스 채권을 샀던 투자자들은 안전한 최고 등급의 독일 채권을 산 사람들보다 20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독일의 수익률이 3.7%, 스페인 증권의 수익률이 6.1%였다면 그리스 정부 채권이 가져다준 수익률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09년 이후 그리스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물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11.2%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3월 9일의 수익률이 44.21%였습니다. 이날은 그리스의 부채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날이기도 한데요. 한편 2009년 이후 증시도 첫 연간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만 30%가 넘게 증시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올 10월에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 그리스에서 가장 큰 회사인 코카콜라가 런던으로 증시를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불안정한 세금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거의 대공황 수준이다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처럼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도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절벽 이슈만 해결이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훈풍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바라는 가장 큰 선물 아마도 재정절벽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나우 신지은이었습니다.